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원이죠. 희곡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실 친구들이 희곡이라는 건 좀 낯설 수밖에 없긴 하죠. 일단 희곡은 우리가 연극의 대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사실은 연극 공연을 위해서 쓰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막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설에서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극의 길이가 짧다, 하나짜리다라고 보면 되고요. 풍자극에서 이 풍자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많이 접해본 단어죠. 풍자는 어떤 비판의 의도를 가지되 해학적인 어떤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풍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하고 바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 건데요. 이게 좀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되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읽어줘야 돼요. 자, 일단 주된 등장인물은 촌장이자 해설자, 즉 이 사람이 1인 2역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연극 공연을 한다면 한 사람이 한 배우가 해설자이기도 하고 촌장이기도 한 그런 관계인 거죠. 파수꾼은 이제 가, 나, 다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뭔가를 지키는 사람, 망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말을 알린다.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 가나다는 좀 일이 분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는 이제 망루 위에서 망을 보는 거고요.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밑에서 북을 쳐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어서요.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자, 보니까 여러분, 이리떼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 다리가 부러지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피하려다가 도리어 목숨을 잃는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죠. 자, 이어서요. 어느 날 다는 처음부터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막루로 보급품을 날라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낸다. 네.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즉 파스콘 다가 알게 된 게 이제 이리 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편지에 적었는데 좀 수다스러운 운반쟁이가 마을에다 소문을 낸 그런 상황이에요. 음, 자, 이제 우리가 앞부분 줄거리를 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해설자는 퇴장을 했고 이거 해설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파수꾼 나가 들어와서 나와 다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파수꾼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아침 식사 하겠니? 네.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 우리 보통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 좀 곡기를 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진실이라는 건 뭐겠어? 사실은 이리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파수꾼들은 여기서 일평생을 살고 또 파수꾼 가는 그 망루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리 때를 봤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그리고 그 이리 때를 피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다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무얼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예,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네 얼굴이 헬쑥하다. 몹시 아프니? 네. 파수꾼님, 응?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오호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요 겁쟁이. 우리 양청을 북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 때가 덜 무서워질 거야. 네, 지금 보니깐요. 파수꾼 나와 다는 지금 약간 대화가 안 통하고 있죠. 파수꾼 다는 지금 약간 이리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리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리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지금 충격을 받은 건데 파수꾼 나는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아, 너는 이리가 무서워서 병이 난 거구나라고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때 이 양철북이라는 거는 북을 울려서 이리떼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는 뭐 진짜 이리떼가 있었다면은 비상 알람 뭐 이런 느낌이었겠지만 사실은 이리떼가 없는데도 마을에 어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제공하는 그런 수단
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재인 건 너무 분명하다는 거지. 자, 이어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떼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 지금 이 사람은 높은 원래 막루에 올라가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막루를 올라가서 보게 됐다는 거죠. 뭔가 약간 좀 이 막루라는 거는 높은 곳에서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감시하는 그런 수단인 거죠. 자, 이어서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네. 아무 때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의 흰 구름뿐이었어요. 그걸 향해 막루 위의 파수꾼은 이리떼다 외쳤습니다. 세 번이나요. 세 번. 저는 막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떼라고는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자, 이제껏 파수꾼들이 지금 외치고 있었던 거는 이리떼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리떼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이었던 거죠. 그럼 그 이리떼의 사실 본 모습은 흰 구름뿐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진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럼 사람들은 왜 이리떼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너무 그 내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어수선했던 시기를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다 분열되고 사람들이 너무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장군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끼리 싸우는 건 에너지의 낭비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끼리는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일본의 공국의 적으로 만들고 자기들끼리는 분열된 것을 통합하고 싶었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어떤 곳이 약간 좀 통합을 이루고 함께 으쌰으쌰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어떤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게 우리 이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반복되었던 수단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마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의 적인 이리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칠 수밖에 없겠고 그 이리떼가 주는 공포감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하고 마을의 규칙을 잘 지키며 살겠죠. 예를 들면 이리떼가 있으니까 뭐 밤 10시 이후엔 돌아다니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규칙이 있을 때 만약 이리떼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리떼가 존재해?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럼 밤 10시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통제가 잘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이리떼라는 거짓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어떤 권력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굉장히 가스라이팅하면서 이걸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쓸쓸한 곳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의 소리를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진실 자체에 관심도 없어요. 그쵸? 얘는 그냥 그럴 리도 없고 그걸 의심할 사람도 아닌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어서요. 저는 정말 막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쵸. 완전 그럴 답답하죠. 리 이 사람 없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약간 올라가서 내가 다 봤는데도 없다고 하고 안 믿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네, 이어서요.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때가 없다는 소린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파수꾼 나는 약간 다를 이제 좀 미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저 높은 곳이라는 건 이제 막루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요.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엔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엔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고 그러니?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파수꾼 다보다 훨씬 오랜 시간 여기 있었는데 온 지 사흘은 여러분 3일이에요. 3일밖에 안 된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답답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파수꾼 나는 어쨌든 누군가가 이만큼 얘기를 하면 의심을 해볼 법도 한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이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고 뭔가 귀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뒤에서 이제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 파수꾼 나는 망루 위에 올라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리떼를 자기 눈으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데도 그냥 그게 사실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죠? 자, 이어서 봅시다.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자, 이 파수꾼 가는 망루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이리떼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지금 얘가 이리떼다 이리떼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네.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드시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그쵸. 왜 안타까워하냐면 '아유 쟤 어린애가 벌써 저렇게 미쳐서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지금 파수꾼 다는 약간 '아 저 사람들은 왜 내 말을 안 믿지? 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믿지?' 라는 어떤 진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진실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이제 뭐 달라진 거 없이 그냥 예전의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네.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얘는 아직 굽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지도 않은 일이가 정말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비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만 사람들이 그냥 안 믿어? 그럼 나 같으면 포기할 거야, 나 같은 성향은. 근데 얘는 어떻게든 그게 맞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요.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그쵸. 이 사람이 더 너무하죠. 지금 나를 애초에 그냥 정신병자로 이미 낙인을 찍은 거야. 자, 지금 나는 뭐라고 했냐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는 파수꾼은 사실상 한 번도 이리 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우매한 사람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본인이 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비판적이지 않고 성찰적이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서운해해요. 왜 서운해하냐면 자신은 평생 여기서 일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평생을 부정하니까 이제 그 파수꾼 다에게 쪼끔은 서운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마저 봅시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그쵸. 이제 이 사람 역시 계속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다 보지도 않으면서 믿고 있었어요? 라고 어이가 없고 답답한 거죠. 자, 이어서요.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네.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고요. 양철복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자, 지금 얘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대가 더 좋았다는 거야. 사실 이리라는 존재는 되게 무섭고 위험한 존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실을 알고 나니까 더 불편하다는 거죠. 얘는 진실을 알고 실제 이리떼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마을이 더 불편한 거지 이리떼 자체가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본 그 사실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사실은 사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역설적인 거죠. 이리 때가 없는데 그게 더 괴롭고 이리 때가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는 아이러니하잖아요. 모순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자, 아까 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했다시피 해설자와 촌장은 같은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1인 2역이라고 하죠. 같은 배우가 연기를 함으로써 이제 조금은 뭔가 제약을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해설자가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닌데 해설자 따로, 촌장 따로 다 캐스팅을 하기에는 살짝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촌장은요, 검은 옷차림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은 이해심이 많아 보이고 태도는 정중해 보이는데 목소리는 또 낮고 부드럽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검은 옷차림과 얼굴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상반되는 면모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은 이중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간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약간 의심스럽고 뭔가 모르게 음침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부러 의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촌장이 마을에 이리 때가 없다라는 소문이 퍼진 걸 알고 이제 이 마을을 찾아온 상황이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네,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네.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다 보니깐요, 촌장이 어린 시절에 "이리 때가 왔다, 이리 때가."라고 소리를 치는데도 자기는 딸기만 땄대요. 뭐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즉 촌장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을 자기 맘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그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인제 좀 그 이리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끔 이렇게 좀 판을 짜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린 이미 알죠.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사실은 이리때는 없다."라는 파수꾼 다가 쓴 편지인데 지금 편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죠. "내가 받은 편지는 그게 아닌데?"라고 약간 왜곡을 하면서 계속 진실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네.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네.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네.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네. 이리요? 어느 쪽이요? 라고 지금 촌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왜? 파수꾼 나를 보내고 나와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약간 어쨌든 나는 지금 어 이리 때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고 있는 사람 앞에서 굳이 다와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놓고 다와 둘이서만 대화를 하려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대화를 하려고. 자, 이어서 우리가 또 마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저쪽이요. 저쪽 찔레 정글 밑이던가요? 라고 이제 나를 지금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신나서 '드디어 잡는군요.' 하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여전히 천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되게 잘 속고 있고요. 음, 진실에 대해선 아주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파수꾼 나가 퇴장하면서 그쵸. 이제 무대에서 안 보이겠죠. 왜?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이면적으로는 그 덫에 걸린 이리떼를 찾으러 가는 상황인 거죠. 촌장은 이제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이거 네가 보낸 거니? 네. 네, 촌장님. 네.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본 모양이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자, 지금 보니깐요. 촌장은 딱 봐도 빡쳤죠. 왜? 내가 세팅해 놓은 이 마을에 지금 진실을 알림으로써 나의 판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반어적 표현, 반어법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도 안 고마운데 고맙다라고 빈정대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촌장은 편지를 중간에 뜯어본 그 운반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지금 느껴지고 있죠. 그 운반인을 보고 그 수다쟁이 새끼가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떤 그 촌장의 적대감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은 너는 나를 부른 거지만 이미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오고 있어. 라고 해서 뭔가 약간 좀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편지 덕분에 사람들이 도끼 들고 지금 다 몰려오고 있어. 어쩔 거야? 이 마을의 평화는 어쩔 건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인 거죠. "너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깐요. 자, 이어서요. 도끼는 왜 들고 와요? 네. 막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그쵸. 지금 촌장은요.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네가 입만 다문다면 "난 너랑 좋은 거 하러 가고 싶어. 나 너한테 딸기 따는 것도 알려줄 거고 나 너한테 되게 많은 포상을 줄 거거든."이라고 회유책을 쓰고 있는 거죠. 얘가 마음을 돌려서 내 일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약간 좀 뇌물을 먹이는 그런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요.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네.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어허. 완전 제대로 알고 있죠. 지금 촌장은요. 그냥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리때 자체가 허상임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리때라는 것 자체가 거짓임을 얘도 알고 심지어 파수꾼 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자, 이어서요.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네. 난 알고 있지. 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네.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자기의 생각은 이렇대요. "그거 모르는 게 나아. 진실 같은 거 모르는 게 훨씬 나은데?"라고 자기만의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거짓말 아주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맞다고 느끼는 어떤 독선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라고 지금 얘는 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이 쓸쓸한 곳 황야인 거죠. 지금 황야와 그 망루 위에서 평생을 사는 파수꾼들이 있잖아요. 왜냐? 이 파수꾼들은 나름 어떤 이제 뭐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그건 다 거짓인 거고 그 사람들은 괜한 시간을 여기서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실도 모른 채. 그니까 얘는 지금 화가 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개인의 어떤 좀 그런 논리와 이 마을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비롯한 많은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파수꾼 다정, 이 사람은 촌장의 이런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어서 봅시다.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라고 지금 촌장은 뭔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촌장은요, 지금 네가 뭔가 행동을 하면 마을에는 큰 변화가 닥칠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수꾼 달을 설득하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이 촌장은 이제까지 일의가 없었지만 있다고 믿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손해 본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마을의 안정과 마을의 단결을 위해 이리 때는 꼭 필요했고 이 단결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없는 거 좀 믿어서 우리가 손해 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가스라이팅을 좀 은은하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네가 이거를 밝히는 순간 그의 일생, 즉 파수꾼들이겠죠. 이제껏 수많은 파수꾼들이 여기 거쳐갔을 텐데 그들은 평생을 여기서 고생하며 버틴 거잖아요. 근데 네가 이걸 밝히는 순간 그 희생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네가 새벽에 봤던 그 구름, 즉 진실이죠. 진실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 뭐겠어요? 어떤 파수꾼들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 선배가 했던 이 모든 희생은 다 그냥 허사가 돼버릴 거다. 너는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희생을 다 무시하고 네 의견만 관철시키고 싶어?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굉장히 진실을 밝히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촌장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되게 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조금은 좀 꺼림칙하고 뭔가 남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약간 마음에 뭔가 좀 가책을 느끼게끔 계속 조성을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우리 좀 마저 볼게요.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자, 무엇을요? 진실을요. 그쵸. 진실을 외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자, 이어서요. 뭐라고?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묵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그쵸? 지금 파수꾼 다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살짝 빡친 거야. 뭐라고? 하고 살짝 빡쳤는데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착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빡쳐서 얘한테 지금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거기서 뭐라고 하면 나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침착하게 자신의 화를 누르고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교활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굉장히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니깐요. 뒤에선 갑자기 파수꾼 다의 입장에서 막 이해해 주는 척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맞아."라고 약간 잘못을 시인하는 척을 하는 거죠.
네 말 맞아. 내가 봐도 그래. 어떻게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살 수 있겠니? 이러면서 약간 좀 가증스럽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네. 그래, 외치마.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죠. 외칠 생각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래, 그래. 알겠어, 알겠어, 알았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요. 아, 이젠 됐어요. 네.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자, 봐봐요. 지금 파수꾼 다가 "우리 같이 진실을 외쳐요."라고 했더니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해 놓고 갑자기 "아 근데 괜찮을까?" 이러면서 약간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다시 본색을 드러내면서 약간은 이 파수꾼 다가 동요하게끔 계속 뭔가를 척척 던지는 거예요. 즉 구름에 뜬 아니 허공에 뜬 그거 구름 말하는 거죠. 이 구름은 이꼴 진실이잖아요. "진실만 가지고 마을이 잘 안정이 유지될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리 때 거짓이죠. "거짓이 있었을 때가 더 좋았던 거 아닌가?" 이러면서 약간 뭐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거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쵸? 자, 이어서요. 뭘 망설이시죠? 네.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자, 지금 보면요. 온화한 사람들은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혀가 날름날름 거리는 건 약간 뱀의 모습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촌장의 어떤 이중성 뭔가 총장의 교활함 이런 걸 좀 드러내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라고 하면서 다시 막 계속 이 파수꾼 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죠. "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도끼도 들고 올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봅시다. 막루를 부순 다음엔 막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진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자, 지금 보니깐요. 지금까지는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한마디로 거짓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거짓이 유지될 때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싸우지 않고 누굴 죽이지도 않았는데 흰 구름의 첫날 즉 이건 진실을 말하는 거죠. 진실을 밝히면 살인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야? 자기겠죠.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올 거다. 넌 날 죽이고 싶은 거지?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이러고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요. 살인이라고요? 네.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예,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그쵸. 지금 촌장은요.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도끼를 들고 찾아와서 "날 죽일 거야." 그러면서 지금 파수꾼 다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죽길 바라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어. 넌 진짜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막 뭔가 불안감과 동정심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죠. 왜? 본 목적은 다를 설득하기 위해서인 거죠. 설득이란 건 뭐겠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우리 이대로 살자."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본인이 원하는 바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요.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자, 왜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죠. 뭐 "질서를 유지하고 마을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어요, 촌장이. 자, 이어서요.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예,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라고 해서 지금 "네가 본 그 진실 내일이면 없어져? 꼭 오늘 말해야 돼? 하루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다음요?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네.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 진실을 믿지 못해서 오늘 꼭 외쳐야 되는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조차도 그 흰 구름, 즉 진실을 못 믿으니까 오늘 약간 좀 결판을 내고 싶은 거 아니야? 넌 진실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얘를 지금 심정적으로 계속 압박을 함으로써 약간 "네가 믿는 게 정말 진실 맞아? 너조차도 확신이 없는데 그게 진실이라 말할 수 있어?" 라면서 꼭 오늘 말해야 돼? 내일 말해도 되잖아. 진실은 안 변하잖아.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네.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그니까 지금 보니깐요. "그래 너 내일까지 기다리자." 그러니까 자기가 인제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름을 안아주죠. 되게 위선적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나에게 맡기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리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내일은 같이 한번 내가 외쳐볼게."라고 해서 거짓말로 타협을 하는 거죠. 촌장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로 같이 외쳐주겠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 달을 지금 지속적으로 회유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꼭 약속하시는 거죠? 라고 해서 지금 촌장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어서요. 물론 약속하지. 네. 정말이죠? 정말? 네.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라고 해서 지금까지 촌장과 다의 대화가 이어졌죠. 파수꾼 나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 아까 어디 갔어요?" "촌장이 오는 길에 이리떼가 죽어 있던데요." 라고 말하니까 그거 찾으러 갔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있지도 않은 걸 찾으러 간 거잖아. "또 허치였습니다. 일은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촌장이 자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라고 헛된 희망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밤엔 잡을 수 있을 거예요."라고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봅시다.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총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라고 지금 파수꾼 나는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든 그 체제 내에서 좀 촌장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인. 네, 자, 이어서 볼게요.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네. 그 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그쵸. 이제 파수꾼 나는 아예 파수꾼 달을 그냥 아픈 애,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요.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네.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네.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라고 해서 지금 촌장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향한 그런 열렬한 그런 열망 같은 것에 대해서 뭔가 "지나가는 병이에요." 라고 지금 치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 다 같은 애? 뭐 그런 나이 땐 다 그래요. 지나고 보면은 뭐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가볍게 치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요.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주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나는 약간 거기다 대고 막 자기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그쵸? 이어서요. 고마워요. 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좀 신기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뭔가 봤더니 관객석 쪽으로 몸을 돌리다가 '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지?'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희곡이잖아요. 연극의 대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본의 목적은 연극 공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연극이라는 건 여러분 어쨌든 배우들이 와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대라는 건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캐스팅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 끽해야 한 번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기한 기법을 쓰고 있어요. 이 관객들이 마을 사람인 것처럼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니까 지금 관객을 마을 사람으로 침으로써 되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연극의 제약을 좀 벗어날 수 있겠죠. 연극은 사람 숫자도 조금 한정되고 배우를 다 캐스팅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한 제약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관객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극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관객 자신이 뭔가 이 연극의 일원이 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은 흥미가 유발이 되겠죠. 더불어서 자기가 뭔가 마을 사람이라니라고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진짜 이 마을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좀 더 주체적으로 떠올려 보고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나는 저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조금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이어서 봅시다. 마을 사람들이죠. 네. 마을 사람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때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자, 보니깐요. 식량 운반인이 이꼴 촌장 이꼴 해설자 1인 3 역이야 심지어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진짜 이리떼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진실인지 이 아이 파수꾼 다저 다의 말로 한번 들어보자고요라고 해서 지금 파수꾼 다를 거짓말에 동참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거짓말에 동참시킴으로써 얘도 약간 어쨌든 "너도 나랑 한 배를 탄 거야. 야 너도 거짓말했는데?"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죠. 자, 이어서요.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자, 지금 파수꾼 다는요. 비틀비틀 걸어요. 왜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된다니.' 그리고 나는 사실 착한 사람인가 봐. 그쵸? 멍청한데 착한 사람? 어쨌든 파수꾼 다를 걱정하는 건 분명 맞아요. 자, 이어서요. 얘야, 괜찮겠니? 네.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지금 파수꾼 나는 이 파수꾼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 다에게도 "야 너 진짜 멋있는 일 하는 거야. 너 이렇게 좀 멋있게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촌장이 이제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파수꾼 다는 결국 막루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말이 안 나오니까 긴 침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 왜요? 내적 갈등을 하고 있죠. '내가 정말로 이걸 말해도 될까? 아니 진실은 따로 있는데 내가 파수꾼으로서 이리때가 있다는 거짓말을 외쳐야 될까? 하지만 지금 판은 이미 이렇게 깔려 버렸잖아요.' 계속 내적 갈등을 하다가 마침내 부르짖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결국은 파수꾼 다 역시 거짓말에 동참하고 말았죠. 결국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거짓을 동참하게 된 그런 사람이 돼 버렸어요. 자, 이어서요.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라고 해서 지금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요.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진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촌장은 다를 배신했죠. 다와 약속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중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죠. 이 막루는 영원히 유지돼야 되겠죠. 한마디로 뭐야? 거짓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이리때라는 거는 존재합니다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수다쟁이 운반인 즉 사실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죠. 근데 진실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죄를 논하게 되는 그런 좀 억울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리 때가 오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지금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촌장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됐어요. 자,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왔어요. 결국 거짓말을 하고 말았네요. 이어서 볼게요.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네.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 네.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마고 약속하질 않았니? 음.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네. 예, 나 좀 보자.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라고 다에 대한 어떤 보복,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로 돌아서서 "너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 너도 거짓말했고 너도 내 체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를 판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어서요. 네? 라고 해서 마을엔 얘도 오지 마. 지금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얘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하면은 거짓말에 이미 한 번 동참을 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동조했기 때문에 얘 역시도 당당할 게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 촌장이 "넌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밖에 못하는 이유는 자기 역시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인 거죠. "마을엔 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가네요.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보통 약간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바람 소리가 휘잉 하고 들면은 뭔가 약간 쪼끔 불길하고 뭔가 쪼끔 음침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잖아요. 한마디로 이 바람 소리를 통해서 음침한 분위기, 뭔가 약간 좀 스산한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을엔 여전히 진실이 은폐되어 있고 다시 또 거짓된 사회로 돌아갈 것임을 지금 음향 효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람 부는 소리라는 음악 효과를 통해서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요.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약간 좀 뭐 현학적인 말로 막 지금 뭐 파수꾼 발을 지금 막 좀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요.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하고 가버리네요.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요, 촌장님." 이라고 이제 나는 아부꾼이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라고 완전 아부죠. "덧도 좀 살펴볼 건 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복이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라고 해서 얘는 정말 진실에 관심이 없죠. 진실에는 온전하게 무관심하고요.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자신의 어떤 외양 그리고 외부의 평가에만 몰두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해설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망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때다 외친다.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자, 보니깐요. 지금 파수꾼 단은 결국 이 체제에 순응하고 말았죠. 체제에 순응하여 권력의 어떤 하수인이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품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연극 대본인데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어떤 권력의 위선이라는 건 착한 것을 꾸몄다, 약간 위조했다 이런 말인 거죠. 이리 때의 진실을 통해서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 통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극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이라는 거는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이 작품에서는 성찰하지 않는 파수꾼 가나, 파수꾼 나 같은 파수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된 권력이라는 거는 이제 촌장이 만들어낸 권력인 거죠. 촌장이 만들어낸 이 마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이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약간 좀 독재 그리고 군부 정권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메시지를 돌려서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뭐 촌장이 이제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거는 잘못된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말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거는 당시에 약간 이제 그러한 권력에 붙어 있던 지식인들이겠죠. 그래서 파수꾼 가나 나 같은 사람들은 독재 군부 정권에서 한 자리 해 가면서 약간 좀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러한 체제를, 잘못된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파수꾼 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잘못된 체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굴복하고 마는, 뭔가 조금은 비판적이지만 힘이 좀 부족한 지식인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연극 대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좀 이것도 산문이다 보니까 좀 흐름이 길어요. 다시 한번 쭉쭉쭉쭉 앞에서부터 읽어보고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내용 정리해서 잘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은 채워봐야겠죠?